30대에 들어서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20대에는 가능성이란 단어가 더 가까웠지만 30대가 되면 현실이란 무게가 그 위에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일에서는 책임이 늘어나고, 가정에서는 역할이 커지고, 인간관계에서는 진심과 계산이 뒤섞이기 시작하죠. 그 사이에서 문득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은 이게 맞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 깊숙이 피어오릅니다. 어쩌면 30대는 성공보다 균형을, 성취보다 지혜를 배워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며 후반부는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기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일과 가정, 관계와 자기 자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인생. 그 균형의 감각을 배우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려 30대가 반드시 배워야 할 7가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균형을 배워라. 30대의 삶은 마치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가정을 들고 두 발로는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딛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이 잘 풀려 바쁘면 가족에게 미안하고, 가족에게 집중하면 일에서 불안해집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침대에 누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존 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균형의 예술이다. 그렇습니다. 30대는 열심히 사는 법보다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용의 가르침처럼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나와 세상 사이의 무게를 맞추는 연습이 필요할 때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회사 일은 중요하지만 가족은 대체할 수 없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일을 게을리할 순 없지. 맞습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균형을 잃을 때 생기는 내면의 불균형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사회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우리는 30대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위해 뛰어야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법을 연습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죠. 균형은 완벽하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에 몰두하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돌보는 것, 때로는 가족과 함께하되 내 꿈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균형입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작은 균형점을 찾아보세요. 출근길, 음악 한 곡, 가족과의 짧은 대화, 하루를 정리하며 나 자신에게 오늘은 어땠어? 하고 묻는 순간들. 그것들이 쌓여 삶의 무게를 부드럽게 나누어 줍니다. 균형을 잃은 사람은 결국 한쪽이 무너질 때 자신의 전부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균형을 배운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아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 30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의 나가 아니라 결정된 나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평가받고 가정에서는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명언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모른 채 달리면 그 끝에는 늘 공허함이 기다립니다. 돈을 벌어도 인정을 받아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이유는 바로 그 공허함이 나를 찾지 못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것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가 외면한 내면의 그림자는 언젠가 우리의 삶 속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인간관계에서 폭발하고 감춰둔 열등감이 비교와 질투로 바뀌며 진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30대는 그래서 내면을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그것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는 것.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혼돈을 직시하라. 그 속에 진리가 있다. 그 혼돈 속에는 아직 표현되지 못한 나의 감정, 미완의 꿈, 외면했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괴롭더라도 그것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건 완벽히 정리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불안, 나의 결핍, 나의 욕망까지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래서 힘들었구나. 나는 이런 순간에 불안해하는구나.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이해는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감정과 관계를 관리하라. 30대가 되면 인간관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온도를 조율하는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가족과의 감정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맞춰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는 관계를 끊고 질투는 마음을 병들게 하며 비교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다니엘 골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의식하고 다루는 능력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화난 이유를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의 근원은 상처받은 나 자신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군자는 평온하지만 소인은 늘 불안하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허겁지겁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감정의 성숙함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이 감정은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 온 신호일지도 몰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분노는 상처의 다른 이름일 수 있고 질투는 성장에 대한 열망의 왜곡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근원을 이해하세요. 30대의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깊이의 시기입니다. 진심이 통한 관계는 많지 않지만 그 몇몇의 관계가 인생 전체를 지탱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감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카리스마나 날솜씨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서 서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평온할 때 주변 사람들은 안심하고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이 분노에 휩싸이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성숙은 곧 관계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당신의 일, 당신의 리더십, 당신의 인생 전체에 스며듭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감정을 다스린 다음에는 그 감정이 향해야 할 의미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일의 의미를 찾아라. 30대의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살아남는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잘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바로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일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묻는 거울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가치, 그리고 열정을 세상과 연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30대는 단순히 일을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일의 의미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일을 즐기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일을 즐긴다는 것은 단순한 낙천이 아닙니다. 그 일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버겁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일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의미의 축이 됩니다. 조던 피터스는 말했죠. 의미는 행복보다 훨씬 깊은 것이다. 의미는 당신이 고통을 견디게 해준다. 행복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의미는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을 붙잡아 줍니다. 당신이 맡은 일, 당신이 책임진 자리, 그 모든 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회사나 직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나의 기준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 줄 아는 힘, 즉 리더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리더십을 배워라. 30대가 되면 우리는 어쩌면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후배가 생기고,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며, 삶의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리더가 된다는 건 명함에 팀장이나 부장이 새겨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이먼 시넥은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이다. 리더십이란 먼저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를 먼저 묻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린 뒤에야 남을 이끌 수 있다. 리더십은 타인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리더는 언제나 말보다 표정으로 조직을 흔듭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리더는 팀의 신뢰를 잃고 맙니다. 결국 진정한 리더는 자기 자신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30대의 리더십은 명령보다 모범에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것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믿음은 큰 말이나 전략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일관된 성실함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작은 팀을 이끌든 가족을 돌보든 혹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든 리더십은 자리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존중의 무게입니다. 리더란 결국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필요한 건 명령이 아니라 공감, 지시가 아니라 소통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리더십은 다시 관계의 깊이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과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깊게 하라. 30대가 되면 인간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20대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30대에는 진심으로 연결된 몇 명이 더 중요해집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 말처럼 이제는 겉으로만 웃는 관계보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관계가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맹자는 말했죠. 마음이 통하면 천리도 가깝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0대의 인간관계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보다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가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결국 관계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몇몇의 관계는 가벼운 인맥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귀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쌓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친구가 있고 말보다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따뜻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서로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30대의 당신은 이제 관계의 넓이보다 그 관계가 주는 의미와 성장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서로의 성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표면적인 만남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당신의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깊은 관계들은 결국 당신의 성장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건강한 연결은 당신의 마음을 더 넓게 열어줍니다. 일곱 번째, 성장을 멈추지 말라.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장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찰스 다윈은 말했죠. 변화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도 없다. 성장은 더 많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30대는 삶이 점점 안정되어 가는 시기이지만 그 안정이 때로는 정체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의도적인 배움과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쁨, 한 권의 책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얻는 기쁨,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이것이 진짜 성장의 즐거움입니다. 성장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30대 이후의 성장 속도는 환경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무뎌지지만 스스로 배우고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해마다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사는 것이다. 완전하게 산다는 건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이유는 더 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3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세요.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장 또한 그래야 합니다. 30대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시기입니다. 20대의 열정이 식어가고 현실의 무게가 조금씩 눌러오기 시작하죠. 일과 가정, 사람과 책임, 그리고 나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점점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완성된 형태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과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 작은 문장이 하나 남았다면 그 한 줄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균형을 배우라는 말이, 또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이해하라는 말이, 혹은 관계를 깊게 하라는 말이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어떤 조언이든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30대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오늘부터 다시 나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던 피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혼돈 속에는 당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 삶이 복잡하고 버겁게 느껴질 때 그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한 걸음씩 자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완벽한 삶보다 성장하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그리고 언제나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